예,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코스피가 여러 대외 악재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2120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혜연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5일이 이제 추가 관세를 매기는 미중 간의 협상에 또 중요한 요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오가고 있어서 얘기들이요. 네.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네. 우선은 관세 부과가 유예된다라는 쪽으로 그래도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사실 코앞인데 아무것도 이제 결정된 거는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양국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관세가 부과되는 부과보다는 유예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표들이 좀 탄탄한 편이다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대부분 관세 부과되는 품목들이 소비재입니다. 소비재라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재 수출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출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적인 측면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당장 15일까지 나타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조만간에 그래도 관세 부과 유예를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무역협상 타결하고 1차 타결하고 관세 철폐하는 거지만 다음은 이제 유예, 그다음에 관세 부과 이런 시나리오 중에 유예 쪽에 조금 가깝다. 네. 예, 중간 혹은 이제 중간 위쪽을 조금 극적 타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유예 혹은 약간 타결의 그 선상에 어디 있는 것 같고요. 네. FOMC는 이제 간밤에 끝나서 그 얘기는 많이 해드렸고요. 주요 이벤트 가운데 이제 영국 총선이 오늘 있습니다. 예,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는 네. 보수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당 쪽에서 그러면은 과연 과반수를 확보를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10% 이상 이제 좀 차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약간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는 보수당이 차지하는 의석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반은 차지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쏠리고 있기는 한데요. 과반이 차지를 못한다, 만약 허의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지금 그냥 예상 시나리오대로 과반을 차지하면서 된다라고 하면은 1월 말에 이제 예정대로 브렉시트가 되면서 지금 사실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브렉시트 쪽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파운드 강세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무난하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한 달 사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대외 변수를 제외하면 사실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였는데요. 매도가 좀 그쳤고, 예, 오늘은 또 만기일이 겹쳤기 때문에요. 지금은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순매수로 꽤 많이 또 잡힙니다. 지금 상황은 800억 순매수로 잡히니까요. 예, 오늘은 사실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 좀 봐주세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수급을 보면은 네.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사실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론가와 이제 평가가의 이제 차이가 인해서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 아무래도 현물 쪽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MC 결과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도를 줄였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자금들이 이제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됐었던 상황들인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려면은 이제 대회 이벤트가 이제 완화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오늘 아마 이제 동시만기일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15일 전에 사실 이제 좀 타결이 되거나 관세 유예 이제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좀 더 우리나라 상황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9월, 10월 주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이제 11월 오면서요. 네.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연말에 한 2,200, 또 2,200 한 50 정도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 좀 희석됐어요, 지금 기대감들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연말까지 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간다면 뭐 어느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2,200 전후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뭐 2,200을 뚫기는 사실 약간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2,100 후반 정도까지는 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면에 깔린 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제 완화되는 리스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다시 이제 좀 메워야 되겠죠. 지금까지 보면은 기관들이 이제 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좀 완만하게 지수가 상승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벤트가 있고 대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더라도 좀 완만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이 수익률을 이제 좋게 만들면서 마치기 위한 윈도우 드레싱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 대차 잔고도 연말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수급상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거예요? 주로 이제 대형주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수급이 좀 크지 않은 애들이 사실 이제 대차 잔고가 좀 크고요. 공매도 예. 같은 경우도 좀 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들이 좀 더 많겠죠. 소형주들보다는. 근데 대형주들 중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연말에는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략을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날 거니까 기관들이 좀 담았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낮았던 애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제 기관 쪽에서도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 이제 종목을 담았을 때 수익률과 함께 앞으로 계속 좀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내년도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담았던 거는 그래도 뭐 IT 쪽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자동차나 뭐 조선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윈도우 드레싱 관점에서도 충분한 이제 연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연말까지 전략하고 섹터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연말의 흐름을 말씀하신 조금 더 위쪽으로 보더라도 사실 길게 이걸 가지고 내년 넘어가고 이러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호흡을 좀 짧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전략 네. 중요. 예. 네, 이제 만약 짧게 가지고 가신다, 네. 연말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배당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배당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주가 수익률을 창출을 할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이제 짧은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얼른 이제 매도를 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IT 중심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사실 세 분류 모두 이제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IT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도 봤을 때 이제 양호할 수 있고요. 그런 뭐 대표적인 것들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사실 이제 물가가 조금은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반등할 때 같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섹터들 그런 게 이제 뭐 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철강 같은 이런 시크리컬 쪽에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의문들이 많이 있어요. 시크리컬이 과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신흥국 경기가 좀 돌아서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실적 개선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함께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수익률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걸로 해서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이 막판에 좀 빠지면 연초를 바라보고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조금 살 수 있는 기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1월에 코스닥 네. 효과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이런 예상을 효과가 하는 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가 기준이 강화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매도 물량이 좀 더 크게 이제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평년보다는 좀 더. 그러면은 개인들이 평소에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이제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이제 하나 이제 종목이 조금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임원들이 이제 주식을 좀 네. 매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세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빠졌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배당락 예. 이후에 종목을 그쪽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1월 효과 그런 것들을 노릴 수 있겠죠. 시장을 이겨라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